반갑습니다. 재무회계 9장 금융부채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삼각후원가 금융부채네요. 사채 적용 이자율 먼저 보겠습니다. 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부채고요. 사채 미래현금의 현재 가치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시장 이자율은 기업의 신용 상태와 위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미래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면 사채의 발행 금액은 결국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을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게 돼요. 다음으로 사채 발행비와 유효이자율 볼게요. 사채 발행비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유입된 금액과 사채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이자율은 당연히 같겠죠. 사채의 일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사채 발행할 때 기말 회계 처리, 그리고 사채 상환할 때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번 멈춰서 읽어보세요. 순액법, 총액법 나눠져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볼게요. 사채의 기중 발행 시 발행한 회계년도의 이자 비용 상정 시에 실제 발행의 장부가액이 아닌 1월 1일 발행을 가정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순액법과 총액법 있다 했죠? 순액법에서는 미지급 이자를 사채에서 차감합니다. 사채에는 실제 발행일까지의 유효이자가 포함되고요. 미지급 이자는 실제 발행일까지의 액면이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총액법은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이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할 때 차감하게 됩니다. 즉 역산하는 거죠. 회계 처리 보면요. 순액법은 현금 들어오면서 사채 발행가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 발행했잖아요. 사채 순 발행가액인데 미지급 이자를 차감한 가격이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이자는 따로 인식해 주시고요. 미지급 이자는 실제 발행일까지의 액면 이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총액법에서는 현금 받으면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록하게 돼요. 액면 금액에서 사채 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 그대로 똑같이 인식해 주시고요. 순액법은 사채 순 발행가액을 사채 금액으로 인식한다. 총액법은 액면 금액으로 사채를 인식한다.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총액법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중 발행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사채의 기중 발행 시에 엑셀연초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엑셀연초에서 실제 발행일까지의 유효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연초에서 실제 발행일까지의 액면이자도 다시 계산하게 되죠. 이 3번이 미지급 이자가 되는 겁니다. 순액법에서는 이 1번과 2번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채 발행 금액은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에서 이 3번 미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돼요. 그리고 이자율은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을 사용한다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자 지급일 사이의 조기 상환 또는 일부 상환했을 때입니다. 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미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나뉘겠죠. 그리고 상환 손익까지 IS에 미친 영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그냥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고 상환 비율 곱한 다음에 보유기간 곱해서 12로 나누면 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미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유기간은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곱한 거고요. 상환 비율 남은 금액이 당연히 미상환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상환 손익은 기초장부가액에서 상환 시점까지 유효이자를 기준으로 상환 대가와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 자기사채 볼게요. 자기사채 취득했을 때 사채의 상환과 동일하고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합니다. 자기사채를 소각할 때는 별도 회계 처리 없습니다. 자기사채를 취득하고 다시 재발행할 때는 사채의 발행과 동일하고요. 재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발행가액 산정 및 이자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채의 기타 사항입니다. 이자 지급일과 보호기간 말이 다른 경우 사채의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유효이자율을 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12월 31일로 안 하고 다른 날로 할 때는 그 경과이자를 계산해서 기간에 맞춰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자 지급을 연 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이자를 연 N회로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적용 이자율은 이자율 곱하기 이자 지급 기간에 12로 나누고요. 적용 만기는 만기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자 지급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AC 금융부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FVPL 금융부채 볼게요. 금융부채의 분류입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삼각후 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게 돼요. 예외가 있는데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그리고 금융보증계약,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삼각형원가 측정에서 예외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고요. 자, FVPL 금융부채 일반 사항 볼게요. 단기 매매 항목은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금융부채를 단기 매매 활동의 자금 조달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채를 단기 매매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자, 단기 매매 항목인데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고요.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 그리고 파생 상품은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럴 때는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고요. 정보를 더 목적 적합하게 하는 경우 이거 근데 금융상품 볼 때 다 본 건데 다시 보는 의미로 읽을게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때 정보를 더 목적 적합하게 한다고 보고요.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부채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비슷하지만 비슷한 모든 거래에 같은 회계 처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비교입니다. 금융부채 최초 인식할 때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고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FVPL 금융부채의 경우 발행 시 발생한 거래 원가는 발생 시점에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금융부채 후속 측정인데요. A씨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요. 삼각형 원가로 후속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반해서 FVPL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신용위험 변동분과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분이 있는데 신용위험 변동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하고요.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분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에 대해서 볼게요.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금융부채의 할인율은 조건 변경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조건 변경 시점의 유효이자율이요. 현금 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게 되어 변경된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새로운 삼각형 원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변경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초 유효이자율로 다시 재계산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 아닙니다.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지만 거래 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이 조정되며 별도의 이자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실질적 조건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할인율은 조건 변경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데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최초 유효이자율로 재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변경된 미래 현금 흐름을요. 교환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 금액에서 조정하고요. 변경된 부채의 잔여 기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구장 금융부채는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갖고 계신 기출문제 활용해서 계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